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해설입니다. 연방 항소법원이 어제부터 논쟁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모슬렘 7개국 미국 입국 금지 명령에 대한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이 대결은 첫째로 행정명령은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고 테러를 막기 위한 대통령 고유의 권한에 의한 명령이다. 그런 주장과 두 번째는 이 대통령의 명령은 테러의 위협을 더 심화시켰을 뿐 아니라 종교차별, 또 동등권 침해, 비인도적인 처사라는 그 반론, 여기에 대한 두 주장의 법정 공방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트럼프의 금지 명령이 수만 명의 여행객에 대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이 문제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권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사법부의 권한은 어디까지인가, 미국의 국격, 또 정체성의 문제까지 아주 광범위한 논쟁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연방항소심의 트럼프 행정명령 재판, 그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 재판 절차는 어떻게 진행됐는지, 또 전망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재판을 맡은 3명의 항소심의 판사들, 일종의 불편함이 내재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월요일 날 트윗을 통해서 법원이 신속하게 처리해라 하고 주장을 했고, 이것이 극렬주의 이슬람 테러리즘에 대한 경고이다 하는 압력성 트윗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급법원 판사가 행정명령을 잠정 유보 조치한다고 발표한 이후에 트럼프가 트윗을 통해서 소위 판사라는 작자가 운운하는 내용을 트윗했었는데, 이것을 이 판사들이 모를 리가 없었겠죠. 판사들이 어제 법무부 측 그리고 제소 측인 워싱턴주, 미네소타주 변호사들에게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이 어디까지냐, 테러리즘과 행정명령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느냐, 또 종교차별에 대한 진위는 어떤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법무부 측의 주장, 연방법원이 대통령의 국가 안보에 대한 판단, 즉 위기의 수위에 대한 판단을 무시했다 하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소심 판사가 그렇다면은 법원이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서는 심사를 할 수 없다는 주장이냐, 이렇게 반문을 했었습니다. 법무부 측의 변호사가 한동안 침묵을 하다가 겨우 예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또 항소심 판사 질문, 이미 개인적인 비자 심사라든가 이런 그 신원조사에 대한 절차와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 측의 조치는 너무 광범위한 것이 아니냐, 너무 개념적인 것이 아니냐, 그런 회의론도 제시가 됐습니다. 또 다른 질문, 항소심 판사는 대통령이 간단하게 미국은 모슬렘의 입국을 허락하지 않겠다, 이렇게 바꾸어서 말할 수 있느냐 하고 질문했습니다. 법무부 측 변호사는 명령의 내용이 그게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지만 판사가 확실하게 답변을 하라고 다그치는 장면도 연출이 됐습니다. 이 법무부 측에서는 만일 항소심이 입국 금지 명령에 대해서 반대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미국 입국의 사례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국한해달라 하는 요청을 했습니다. 미국 입국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입국에 대한 헌법상의 권리가 없다 하는 주장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판사 측에서는 그렇다고 이 명령에 대한 피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하고 반문을 했습니다. 이 명령에 특정 종교를 선호하는 내용이 들어있다든가, 동등권을 침해했다든가, 또는 미국 내에 거주한 사람과 외국의 여행자와를 차별했다든가 했다면은, 즉 다시 말해서 이 명령에 피해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피해 복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언론들은 판사들의 질문으로 미루어 봐서 법원이 이 행정명령에 회의적인 것이 아니냐,
그런 풀이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심사를 맡은 제9지구 연방 항소심, 전국에서 가장 진보 성향의 판결을 내리는 법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공화당에서는 이 재판 관할 지역을 분할하자 하는 이야기까지 거론이 될 정도였습니다. 판사 2명은 민주당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이고 1명은 공화당에서 지명한 판사 3명이 이 판결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판결이 내릴 것인가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이번 주 안에는 판결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누가 지더라도 다시 당연히 항소를 하게 될 것이고 이 케이스는 대법원으로 송부가 될 것이다 하는 예상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판사 인준이 오는 늦은 봄까지는 실현이 되지 않습니다. 절차상으로 봐서. 그렇게 되면 대법원이 여전히 4대4의 비율로 남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서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항소심, 바로 지금 이 법정에서 결심한 것이 그대로 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전 당시부터 국가 안보 문제를 거론할 때 머슬렘 국렬주의를 척결하겠다는 약속을 수차례 했습니다만 취임 직후에 7개국 미국 입국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판사들의 질문 여지는 이 조치와 테러리즘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해서 7개국 국민들이 테러의 위협 요소로 볼 수 있느냐,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느냐,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비자 심사라든가 테러리스트 용의자에 대한 감시 체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이렇게 광범위한 대통령의 권한을 통한 행정명령을 내린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 그런 질문도 했습니다. 한 언론사가 과거사에 대한 거론을 잠시 한 기사가 있습니다. 2005년도에 존 로버츠 대법원장의 인준 청문 시에 당시 상원의원이었던 패트릭 리히 상원의원의 질문이었습니다. 만일 귀하가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코레마츠 저스티스 2차 대전 시에 일본계 미국인들을 격리한 사건, 이것을 적용할 용의가 있느냐, 다시 말해서 특정 종교라든가 특정 국가 출신들의 권리 제한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버츠 대법원장의 답변은 국가가 위기에 처하고 위험한 때일수록 사법부의 조치는 더욱 침착하게 해야 할 것이다 라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코레마츠 사건, 일본계 미국인의 격리 사건인 이 사건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정부 조치였었고 최악의 법원의 동의 사건이었다 하는 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이텍 회사들 100개 기업이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항소심에 제출했습니다.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국가 경제는 물론이고 국가 경쟁력이라든가 고급 두뇌 유치라든가 이런 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므로 우리는 반대한다, 이제 그런 내용인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우리들 중에 4분의 1은 외국 태생의 부모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들 중에 절반은 외국 태생의 조부모, 할아버지 할머니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들 전원은 다른 나라와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미국이 이민의 나라라는 것을 웅변으로 말해주는 그런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제한 조치를 제고해달라 하는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연방 항소심이 어제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3명의 판사들은 법무부와 재소자 측에게 행정명령의 적법성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항소심은 이번 주 내에 판결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 케이스는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공화당 상원이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의 발언 중지를 결정했습니다. 워런 상원의원은 어제 제프 세션스의 법무부 장관 지명자 인준 청문회에서 강력한 비난 발언을 했었습니다. 공화당 상원은 이 발언이 동료 의원의 비난 금지 조항에 위배됐다는 이유로 표결에 붙여서 발언 금지 조치를 했습니다. 워런 의원은 이 조치가 내 입을 막을 수 있어도 진실은 그대로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육부 장관 지명자 베시 더버스에 대한 인준 표결,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타이브레이커로 간신히 통과됐습니다. 청문회 사상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이 인준안에는 공화당 의원 2명이 반대를 했었습니다. 예멘 정부는 자국 내 미군의 작전을 불허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미군의 작전 중에 예멘 민간인 2명이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이 작전은 테러그룹 리더 색출과 정보 수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뉴욕 시민들이 지하철 낙서지우기 운동을 펴고 있습니다. 뉴욕 지하철에는 최근에 각종 혐오 낙서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한 시민의 낙서지우기 운동에 많은 시민들이 동참을 했는데 이 장면이 페이스북에 25만 회나 접속이 됐습니다. 일리노이 주 상원은 식품과 약품에 대한 세일스 텍스를 올릴 계획입니다. 현재 일반 텍스는 6.25%, 식품, 약품에 대한 세일스 텍스는 1%입니다. 주 상원의 안은 모든 세일스 텍스를 5.75%로 균등하게 하는 안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시카고의 세일스 텍스는 9.75%가 됩니다. 펠로타인, 월말 앞에서 19살 난 남자가 총에 맞아서 중상을 입었습니다. 어젯밤 7시 30분경 1555 노스 랜드 괴한이 총격을 가한 후에 도주했습니다. 피해자는 루트런 제너럴 하스피털에 입원했습니다. 블루라인 루프에서 54살 난 남자가 4명의 떼강도를 만나서 칼에 찔린 채 금품을 강탈당했습니다. 어젯밤 10시경 잭슨 스테이션 4명의 괴한이 54살 난 남자에게 접근해서 칼로 찌르고 금품을 강탈해서 도주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대체로 흐리고 최고 30도, 목요일 맑고 25도, 금요일 흐리고 46도, 토요일 맑고 흐리고 55도, 주일은 대체로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고는 49도입니다.